자,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 지금 와주신 분들, 신미영님, 더 트루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매번, 이 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는 여러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이 애국자이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이렇게 변해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이화여자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 교수님으로 계시는 박석순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교수님께서는 전 국립환경과학원 원장님을 지내셨고요. 이 대한민국의 환경을 이끌어 가셨던 그런 분이고, 또 현재 이 우리 지구상에 또는 또 우리 대한민국의 전자기 파장들이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한 굉장히 건강적으로 악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에 관한 내용들을 많은 국민들한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체, 정확한 실체를 좀 더 과학적으로 파악을 하고, 또 각종 신빙성 높은 증명되어진 그런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이해시켜 드릴 것이고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한 가지씩 계속 여러분들한테 그 올바르고 진실된 정보를 알려드릴 겁니다. 자, 이 내용들은 대부분 책이 근거가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무지개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이 11개국에 번역이 되어져서 굉장히 전 세계에 지금 파급을 일으키고 있는 그런 책인데요. 국내에서도 좀 많은 분들이 이 책들을 이해를 해서 우리의 건강하게 살아가는데 도움이 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 전자파가 환경성 질환에 굉장히 그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그래서 오늘도 이런 내용들 좀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우리 교수님으로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도 잘 좀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제가 그동안에 뭐 책을 좋아하고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외국에 나오는 책들, 환경 관련 책들을 쭉 봤는데, 그런 책 중에서 저한테 아주 충격적으로 받아들였던 책을 한번 그게 바로 이제 전자파 침묵의 봄입니다. 특히 전자파 침묵의 봄을 제가 왜 이 책이 정말 충격적이었나 하면은 이 책을 보기 전에 말이에요. 이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이 미국에서 나온 이 책을 보기 전에 이 책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은 정상을 저한테 얘기해 준 교수님이 계셔가지고 그 교수님이 이 전자파 피해를 당하고 그 얘기를 저한테 들려주고 또 그분을 도와주고 하던 찰나에 이 책을 보니까 저에게는 정말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고, 그래서 이 책을 보다가 결국은 제가 이제 이 책을 국내에 번역해서 알려야 되겠다. 그 저자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제가 이거를 이제 번역을 했다고 해요. 했는데 오늘 그 책에 들어있는 그 실화 중에 또 하나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제가 이제 휴대폰 때문에 뇌종양으로 사망했던 그 사례를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거 하고 오늘은 이제 전자파 과민증 때문에 그 아주 힘들어한 캐나다에서 있었던 그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그 얘기를 드리기 전에 말입니다. 우리에게 아마 많은 분들이 지금도 이 책을 읽고 있는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침묵의 봄이라는 책하고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는 책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말입니다. 그걸 한번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보면은 여기에 지금이 1962년도에 라이첼 칼슨이라는 분이 침묵의 봄이라는 이 책이 나와가지고 이것이 거의 아마 지난 20세기의 인류 역사를 바꾼 100대 서적이라고 알려져 있죠. 그 정도로. 이것 때문에 미국에서 소위 말하는 EPA, 우리나라 환경부 같은 조직이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이것 때문에 그 농약에 대한 규제를 예. 한 거죠. 하고 특히 이게 보면은 이 DDT, 예. DDT가 언제 이것이 효력을 발휘했는가 하면은 예. 2차 세계대전 때 군인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발진 티푸스라든지 여러 가지 질병들 예. 이것 때문에 해충 방제를 위해 가지고 예. 이것이 사용되고 그것 때문에 뭐 우리 어릴 때도 말입니다. 저 DDT를 막 뿌리고 했다고요. 예. 저도 생각이 납니다. 예. 몸에 막 이 겨드랑이에 막 이렇게 막 뿌리고 예. 예. 그리고 우리나라 6.25 사변 때 돌아가지고 저 뭐 엄청 뿌리고 했죠, 지금. 그리고 또 그러고 나서 또 뭐 집에서도 이걸 쓰라고. 예. 과거에는 군에서만 썼는 건데 이제 집에서 쓸 수 있다 해가지고 막 뿌리고 했다고. 네. 광고도 하고 했는데 그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자연계에 나와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하니까 네. 이걸 이제 이 얘기를 한 게 바로 뭔가 하면 침묵의 봄이라고요. 아. 예. 근데 이거하고 똑같이 이제 이 저자가 이제 KT 싱어라는 분. 이분이 이제 전자파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인데 이분이 이제 이 책을 쓰면서 아. 1962년도에 이 화학물질 때문에 예. 농약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었듯이 예.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것이 아. 지금 똑같은 현상이다. 오.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저게 필요하다. 무선 통신 기술로 인한 인공 전자파 유해성을 고발을 했어요. 아. 고발을 하고 예. 물론 이것 때문에 지금 선진국에서는 상당히 많은 규제를 하고 있죠. 예. 우리나라도 일부 규제를 하고 있어요. 예. 이게 과연 문제가 어떻게 되고 있느냐. 그런데 여전히 규제가 미약하다는 거지. 요 그림 이거는 뭔가 하면 한 지금 그 사례로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휴대폰뿐만 아니고 예. 그 중계기 안테나, 셀폰 타워, 예. 그 다음에 라우터, 예. 우리가 쓰는 그 컴퓨터 있잖아요. 예. AM 라디오, TV 수신 문제, 예. 그 다음에 마이크로웨이브 오븐, 네. 레이더 같은 이런 것들이 예. 그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저출산 문제 중에 하나도 말입니다. 이게 영향이 있다는 거죠. 네. 지금 미국에서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데이터가 안 나오더라고 안 나는데 미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자연 임신을 원하는 부부 6쌍 중에 한 쌍이 자연 임신을 못 한다는 거지. 아. 그 왜냐? 지금 젊은 사람들이 휴대폰을 예. 자기 포켓에 넣어가지고 예. 지금 근데 저 포켓에 넣어 다니는 사람이 많은데 저걸 나라에서 넣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아무 얘기도 없고. 아. 한마디면은 굉장히 그 많이 또 변화가 일어날 텐데. 그렇죠. 그죠? 그래서 아. 그 얘기도 없고 휴대폰 회사에서도 얘기도 없고 한데 저게 지금 저 의학적으로는 저게 입증이 되고 있죠. 네. 그러네요. 그거부터 해가지고 말입니다. 그거부터 해가지고 지금 자연계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그 사례를 쭉 얘기했는데 오늘은 이제 그 중에 하나 제가 저걸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책에 나오는 제 2장의 건데 한 가지 우리가 좀 볼 거는 뭔가 하면은 저도 저 침묵의 봄 책을 다 봤죠. 저 침묵의 봄은 뭐냐 하면은 가상의 세계 픽션이에요, 저게. 이분이 DDT 농약 이런 게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뭘 쓰는가 하면은 나중에 이제 이게 자꾸 우리가 농약을 쓰고 DDT를 쓰다 보면은 예. 봄이 와도 새가 울지 않는 그런 곳이 만들어진다. 하나의 그 소설 같은 얘기를 썼는데 예. 물론 그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네네. 상당히 충격적이었대. 근데 이거는 뭐냐? 이건 하나의 차이가, 이건 차이가 뭐가 남픽션이에요. 아. 이 책은 여기 나오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뭔가 하면은 실화를 가지고 아, 네. 쓴 거예요. 쓰고 지금도 아마 여기에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이게 뭐가 말하는 일렉트로닉 사일런스 스프링닷컴에 들어가면은 예. 이분이 여러 가지 자료도 올려놓고 이분이 강의했던 유튜브도 들어있고 하니까 아, 예. 한번 들어가 보면은 그 네. 참고가 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우리가 들어갈 이야기는 뭔가 바로 이거예요. 이 책의 제 2장에 나오는 건데 예. 이게 실화예요. 실화가 뭔가 하면은 중계기 안테나 때문에 엄청난 신체적, 정신적 질병. 그 제가 이제 이 책을 이제 2017년도에 번역해서 냈던 거죠. 냈는데
이 2014년도에 나온 걸 이 번역을 해가지고 냈는데 안에 상당히 그 제가 나름대로 쉽게 번역한다고. 근데 이게 보니까 예. 이 사람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를 그 캐나다에 있는 이 사람이 겪었던 이야기가 캐나다의 토론토 그 스타라는 그 예. 잡지 그 이제 신문이죠. 아, 예. 지방 그 신문에도 토론토에 캐나다 토론토 신문에 났던 거예요. 그 이게 그 원 우먼스 배틀 위드 일렉트로마그네틱 센시티비티 그 이게 전자파 과민증 가지고 지금 투쟁을 하고 있는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 예. 이야기인데 이 사람이 자기 얘기를 어디에 했는가 하면 지금 그 마그다 하바스 저 사람이 캐나다의 트렌트 대학교의 교수인데 예. 저분이 저 분야의 전문이에요. 아. 그 저분이 만들었는 그 사이트에 예. 마그다하바스닷컴이란 거기에 이 사람이 올렸던 글이에요. 그 실제로 일어나는 이야기죠. 일어나고 이거 말고도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도 똑같은 우리나라에 제가 그 알던 그 여자 교수님이 겪었던 이야기하고 똑같고 이거 말고도 저거는 BBC 영국 BBC의 이야기예요. 예. 영국 BBC에서도 똑같은 이야기들을 그 지금 저렇게 듣고 저런 그 경험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예. 근데 그 경험이 어떠냐 이제 제가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하면서 보면서 같이 번역한 이야기. 네. 그 이 책이 이거예요. 2009년 11월 캐나다 토론토 시내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에 휴대폰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되었다. 예. 나도 다른 주민들과 마찬가지로 아파트에 크레인이 도착했어야 안테나가 설치된다는 것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후 나는 10개의 안테나 1.8m 아래에서 생활하게 되었다. 10개의 안테나. 예. 근데 이게, 여기 이 집이 바로 여기에 이 사람이 네. 바로 아래층에 이걸 살았는데. 네,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람들이 우리나라는 저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않는데 이 사람들이 토론토 그때마다 2009년도 이럴 때만 하더라도 캐나다에서 이 안테나가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제대로 모르고 저걸 설치를 했던 거죠. 네. 초기에 우리나라도 저런 게 많았던 것 같아요, 보여요. 여기 그래서 도대체 중계기 안테나는 어떻게 되느냐?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 그 실드 그린의 우리 서한동 대표가 올렸는 거 보니까 저거더라고요. 밑에 쭉 이야기 들어보면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나라에 중계기 안테나가 위험하지 않으려 그러면은 말입니다. 예. 중계기 정면에서부터 10m 안에는 극심하다는 거죠. 10m. 그리고 30m는 경고 수준이고 예. 50에서 100m는 심각 이상. 그 이상으로 해야 된다. 네. 안전은 200m 이상 떨어진 거리를 본다. 그렇잖아요? 예. 그리고 여기 측면에는 방향 그 있긴 해. 이게 한 2분의 1 줄어든다. 이렇게 보는 거하고 또 다른 모양이에요. 이게. 예. 그런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이 사람이 뭐냐 하면은 바로 그 1.8m 아래에다가 예. 설치를 해놓으니까 저기에 특히 저기에 이제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이죠. 그 과민증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자기가 완전히 이게 이제 힘들어 하는 거지. 예. 근데 그 얘기를 한번 보시죠. 내용들은 아마 여기 들어가면 좀 자세히 볼 수 있고. 우리나라도 이게 있더라니까요. 우리나라도 이게 보십시오. 이 주민들이 원인 모를 병, 이통사 중재기 전자파 탓. 근데 이게 이런 게 한두 명이야. 예. 근데 우리나라도 이걸 알고 이게 중계기 설치하는 데서 예. 나름대로 관측도 하고 하는 모양이라. 하고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시고 몸에 문제가 있고 이런 걸 느끼시는 분들은 이게 나중에 분명히 우선 자기 스스로가 이걸 막기 위한 장치를 해야 되고 또 이 통사에다가 얘기를 해야 돼요. 예. 근데 이 책을 참 한번 번역하고 나니까 예. 저런 피해를 당한 사람이 난 전화가 여러 번 오더라고요. 오면은 예. 자기가 그 사람 이야기는 저거 하더라고요. 자기가 분명히 중계기 안테나 때문에 자기가 힘들은데 그걸 지금 안테나 그 회사에다가 이야기하니까 예. 계속해서 이게 뭐라고 하면 뭐 핑퐁을 하는 거예요. 우리하고 관계 없다. 어디다가 알아봐라. 뭐 시에다가 알아봐라. 시에는 그러면 통신사한테 알아봐라. 근데 이 나라에서 그러면 안 되지. 예. 이 문제를 아마 이런 피해를 당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게 뭐예요? 어떤 정치적인 힘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이 시위도 하고 그 실제로 예. 우리 여기 이 책에 보면은 예. 그런 사례가 많아요. 보면. 예. 여기 보면 이거 한번 봅시다. 여기 보면은 안테나 아래의 삶을 통해 나는 많은 것을 알게 되었다. 이분이 자기가 이제 직접 적은 거죠. 예. 먼저 머리와 신체 가까이에는 휴대폰을 두지 말아야 하고 이 말을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예. 집에서 무선 전화기 대신에 옛날 유선 전화기를 다시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것을 알았다. 지금 한때 우리 코드레스 폰 많이 썼잖아요. 네. 네. 그거 쓰지 말라는 그것도 마찬가지 똑같은 지금 아. 그 전자파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아파트에 안테나가 설치되지 않았더라면 휴대폰을 무척 좋아했던 나는 누가 이런 충고를 해도 결코 따르지 않았을 것이다. 예. 또 누군가 나에게 휴대폰은 비행 모드로 켜두고 노트북은 유선으로 인터넷에 연결하며 침실에는 와이파이 라우터를 없애고 밤이나 사용하지 않을 때는 스위치를 꺼버리거나 예. 아예 와이파이를 전부 없애버리라고 했다면 그중 어느 것 하나라도 내가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반문했을 것이다. 지금 근데 이거 한번 잘 보세요. 밤에 말입니다. 예. 밤에 주무실 때 예. 여기에 저도 이거 그걸 해요. 저도 보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이거 비행 모드를 두죠. 이렇게. 예. 비행 모드를 두는데 저런 식으로 비행 모드를 두는 게 좋아요. 네. 왜냐하면은 이 비행 모드를 안 주면 뭔가 하면은 이게 여기서 계속해서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안테나 있잖아요. 예. 전파를 쏘는 거죠. 네네네. 그렇죠. 전파를 쏘는데 물론 통화할 때에 나가는 전자파하고 그냥 이 대기 중일 때 하고는 좀 다르기는 해요. 하지만은 이것을 주무실 때는 전부 다 이걸 비행 모드로 두는 게 좋아요. 비행 모드로 켜두고 예. 물론 그 밤에 10시 넘어가지고 전화 오지도 않고 와도 뭐 받기도 힘들잖아요. 네. 근데 그걸 머리맡에 두지 말고 또 반드시 이거를 집에 들어가가지고 10시 넘으면은 이거를 잠잘 때는 비행 모드로 켜두고 노트북은 유선으로 연결하라.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이거 봐요. 그다음 와이파이 라우터를 그걸 하고 저거를 꺼버리고. 근데 저도 그래 와이파이 라우터 파는 데서 10시 이후에 자동으로 중단되고 아침에 이게 그 자동으로 켜지는 게 없느냐고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우리나라에 내보이 와이파이 라우터에 예. 타임 그렇죠. 스위치 있잖아요. 예. 그걸 하는 걸 누가 팔아야 될 것 같아요. 예. 예. 그리고 만약 누군가가 베이비 모니터를 아기 근처에 두면 안 되고 14살이나 되는 내 딸에게 통화보다는 문자를 더 많이 사용하며 그 문자 쓸 때 나가는 전자파하고 통화할 때 다른다는 거죠. 예. 피해가. 휴대폰이나 내 컴퓨터를 베개 위에 놓고 자지 말라고 하거나 또는 형광등을 배경등으로 바꾸라고 했다면 이것도 우리가 형광등이 이게 전자파 과민증 있는 분들한테는 더 더 심한 해를 거예요. 끼치는 이게 거예요. 이제 형광등이 왜냐하면 형광등을 이래 보니까 꺼졌다가 켰다가 계속 이 덜이 네.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던 그 덜이 일렉트리시티 있잖아요. 예. 그런 역할을 하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형광등 대신에 이게 백열등을 쓰는 게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들은 예. 특히 이게 전자파 때문에 몸에 이게 뭐 여러 가지 피곤하고 뭐 이럴 때는 이걸 백열등이 낫다는 거지. 바꾸라고 한다면 나는 그 말을 흘려 듣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거 보면은 말이에요. 외국에서는 저걸 하는 거죠. 벌써 EMF 아카데미에서 베스트로 EMF 베이비 모니터 2020.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가 왜 애가 잘 놀고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관찰하기 위해 가지고 주변에 저걸 두잖아요. 예. 저것도 다 뭔가 하면은 이게 인공 전자파를 이용해가 하는 거죠. 예. 그렇죠. 그 애 가까이에 지금 서는데 외국에서는 벌써 저거를 이제 하는 거죠. 이게 전자파의 피해를 적은 거를 만들었고 또 그걸 사가지고 이제 자기들 사용하는 거죠. 네. 그 우리는 가면 뭐 애들 있는 집들 저 베이비 모니터 사가지고 그냥 쓰잖아요. 저것도 우리가 외국에서는 저 제품을 달리 하는 모양이라 보니까요. 예. 그 다음에 휴대폰, 무선전화기, 와이파이, 중계기 안테나, 그리고 무선통신기기에서 방출되는 마이크로파 방사선, 마이크로웨이브 레디에이션이 불면증을 비롯하여 고혈압, 심계항진이라고 저게 이제 의학 용어인데 심장이 두근거리는 모양. 예. 그 다음에 불안 네. 등과 같은
증상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완전히 차단하거나 적어도 최소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더라도 나는 믿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정부에서 이러한 기기들을 승인했고 그러니까요. 언론에서도 그러한 기기들이 안전하다고 했기 때문에 그 지금 정부에서 이거를 거의 뭐 소위 말해가지고 정부에서 이거를 자기들도 잘 모르면서 뭐 이거 지금 승인한 거지. 우리가 정부를 너무 믿으면 안 되는 거죠. 예. 그 지난번에 제가 한번 이야기했듯이 뭔가 하면은 정부 자신도 이런 것들을 모든 걸 확인해가지고 하지 않고 원래 문명의 이기가 새로 나왔을 때는 처음에는 쓴다는 거 아니에요. 예.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지. 보십시오. 그 지금 보면 맞아요. 이거 뭐 셀폰, 랩탑, 와이파이, 뭐 태블릿 PC부터 해가지고 뭐 그다음에 레이더, 마이크로웨이브 컴퓨터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는 못 모르고 쓰는데 이게 여러 가지 지금 뭐 스트레스, 그 저 피로감, 예. 그다음에 머리가 띵한 거 있잖아요. 브레인 포그랑 저기 머리가 띵한 거예요. 네. 그 머리가 아픈 거. 예. 그 이런 것들을 다 저걸 하는 거지. 그다음에 중계기 안테나에서 이제 이 사람 딱 3개월 살다가 저걸 느낀다는 거야. 3개월 동안 살면서 나의 건강 또한 완전히 달라졌다. 그 점만 하더라도 나는 건강했고 활력이 넘쳤다. 밤이면 어린아이처럼 깊은 잠을 잤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손과 발이 무감각해진 적이 없었고, 저기 손발이 무감각해진 없고, 밤마다 내 몸이 뭔가 까칠까칠하고 예. 거의 매일 간질거리거나 떨리는 증상에 시달리는 일도 없었다. 또 밤마다 마치 전기가 내 몸을 관통하는 느낌을 주는 듯한 과민 상태로 지내지도 않았다. 예. 여기 보니까 우리 저 채팅창에도 보니까 비슷한 분이 계시네 보니까. 옥탑방에서 살 때 설치되어 있었고 그 집 살 때 하혈을 40일 넘게 하였다. 우와. 예. 정신적으로 매우 힘들었다. 그 저런 경우가 있는 거죠. 보십시오. 가민하신 분들이. 똑같은 지금 또 이게 지금 그 이야기 아니에요 보면은 중계기 안테나가 설치기 전에 내 집이 너무 좋았다. 마치 편안하고 즐거운 나의 성소와 같았다. 이게 씩씩거리거나 윙윙거리는 소리도 이명도 들리는 거예요. 소리도 내 귀를 울리는 고음도 없었다. 긴장성 두통도 없었고 보이지 않는 띠가 내 머리를 둘러싸고 짓누르는 느낌도 없었다. 때로는 입안에 금속성 맛이 나거나 정기적으로 나타나는 메스꺼움이나 어지러운 증상도 없었다. 이 금속성 맛이라고 하는 게 저게 전기 맛을 느끼는 이야기. 뭐 그런 이야기, 그런 것 같아요. 예. 거기다가 나는 거실에 있는 간이 매트리스에서 잠을 잘 때도 심장마비를 일으킬까 두려워하지 않았고, 이게 심장이 두근거리네. 예. 그리고 내 심장이 밤새 부드럽게 뛰고 있음을 느꼈다. 자기가 이제 부드럽게 잠 잘 자고 했는데 이게 이제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네. 나는 초점을 잃거나 방향 감각을 상실하지도 그리고 집중력을 잃지도 않았다. 나는 지금까지 집에서 침대 매트리스, 전등 스위치, 주방 식기나 고양이를 만질 때 쇼크를 느낀 적도 없다. 정전기가 튄다. 그렇죠, 그죠? 예. 그걸 다 느낀다는 거 아니에요. 그 약간 이제 몸에 이제 전기, 그 이게 보니까 외국에서는 이걸 이제 알리는 모양이더라고요. 예. Citizens for Safe Technology 저기서 이제 이런 걸 알고 이야기하면서 예. 그 무슨 와이어리스 레디시에이션 저게 뭔가 무선 통신 전자파예요. 예. Make you some people sick. 어떤 사람들은 병들게 한다. 그게 뭔가 뭐 셀폰이고 베이비 모니터고 뭐 나오는 것들 쭉 적어 놓고 거기 뭐 아래 나오는 거 보십시오. 헬스 심프tum. 거기는 뭔가 하면 건강 증상.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두통부터 해가지고 불면증 뭐 머리가 어지럽고 마지막에 가면은 보십시오. 티타누스 저런 게 뭔가 마지막에 티타누스 저게 이명이에요. 네. 이명, 피로감, 그다음에 뭐 인퍼틸리티 저게 뭔가 하면은 저거죠. 그게 불임. 그 사이에 엄청나게 많은데 다음에 우리가 이제 저런 것들을 하나씩 좀 이야기를 하면 필요해. 전체적인. 지금 근데 외국에서는 저런 걸 만들어 가지고 알리는데 만약에 당신들이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은 이거는 전자파 때문이다. 그리고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는 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환경부 자체가 저런 걸 지금 알려줘야 되는데 안 하고 있는 거죠. 네. 지금 이게 우리나라에서는 인공 전자파를 환경 유해 요소로 분류를 안 하기 때문에 예. 그게 지금 문제다. 보십시오. 내 딸아이의 건강도 달라졌다. 딸아이는 과거에 피부 아래 통증을 느끼는 괴상한 병을 앓은 적이 없었다. 저게 뭔가 하면 햇빛 알레르기. 아. 저걸 또 저증상이 나타나는 사람들은 이게 보통 증상이 아닌 모양이더라고. 그래가지고 지난번에 왜 저런 분 있잖아요. 개그맨 박지선 씨 같은 사람. 아, 예, 예. 그게 바로 그거예요. 햇빛 알레르기. 또 두통이나 메스꺼움, 어지러움에 손에 흐르는 혈액이 차게 느껴지는 증상. 이게 우리 왜 손발이 차다 그러잖아요. 그 증상 느껴진 적도 없었다. 특히 불면증에 시달리는 일은 전혀 없었다. 하지만 지금 내 딸아이의 건강은 나와 별반 차이가 없다. 아, 같은 집에 그렇다. 사니까. 예. 같은 집에 살고. 지난번에 제가 알던 그 전자파 과민증 느끼는 그 교수님도 네. 자매가 아, 같은 그렇지. 집에서 똑같은 증상을 느끼는 거예요. 예. 유전적으로 이게 음. 물론 그 형제나 가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은 예. 상당히 많은 거는 유전적으로 유전적으로 왜 같다는 것도 지난번에 그 보이지 않는 무지개에 다 나와 있는 거지. 포르피린의 예. 그 포르피린 생산 과정에서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고 하면 앞에 제가 한번 예, 설명했죠. 예, 예.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게 딸하고 엄마가 똑같은 걸 느끼는 거죠. 3개월 전에 우리가 이러한 상황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확신을 나에게 주면서 수천 달러짜리 제품을 사라고 권했다면 나는 아예 그 사람과 말도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런 증상이 있을 때는 이런 거 비싼 주고 이거 사라 라고 얘기하면 자기는 무슨 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했을 건데 이제 자기는 이제 그 당해보니까 알겠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당신과 딸의 건강을 위해 어서 그 집에서 나와 이사 가세요라고 조언해도 귀담아 듣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이게 보니까 여기 지금 영국 BBC에 나오는 거예요. 예. BBC에 나오는 그 방송 그 자료에 보면은 이 여자분도 보면 뭔가 하면 이 여성분도 잠도 잘 안 오고 불면증에다가 피로감에다가 이명에다가 다 이런 걸 머리가 어지럽고 뭐 이런 생각을. 네. 근데 이게 뭐냐면은 수천 달러짜리 저런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은 저걸 전자파를 차단해 주는 거죠. 네. 모기장 같은 거. 네. 우리나라도 저거 팔아요. 우리나라도 저런 거를 느끼는 분들은 예. 저걸 사서 저 안에 들어가서 잠잘 때 이럴 때 하고. 근데 저게 또 문제가 뭔가 하면은 예. 저걸 이게 들어가면은요. 인공전자파도 차단할 뿐만 아니고 자연에 있는 전자파, 예. 우리 몸에 필요한 전자파 그것도 차단하는 모양이에요. 저게 오래 사는 것도 좋지 않는 모양이에요. 아. 저게 그래서 지금 제일 좋은 거는 저거라는 거 아니에요. 저런 분들은 자연 전자파는 있지만은 인공 전자파는 나오지 않는 산 속에 네. 특히 우리나라에 저증상이 심한 사람들은 지금 어디 가야 되는가 하면은 저거예요. 국립천문대 같은 데 있잖아요. 아. 강원도 태백 같은 데 가면은 예. 국립천문대가 있는 데 가면은 거기는 인공전자파는 없어요. 네. 그 왜냐하면은 천문대에서 우리가 별을 관측할 때요. 예. 지금 별을 관측할 때 빛으로 하는 게 아니고 별에서 오는 그 전파를 전자기파. 가지고 예. 전파로 관측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천문대에서는 이게 인공전자파를 완전히 차단을 해야지 제대로 관측되는 거죠. 네. 근데 외국에는 저게 있어요. 거기서 일부러 그걸 만들어 주는 거죠. 전자파 과민증이 있는 분들을 위해 가지고 예. 유럽에도 있고 미국에도 있고 있어요. 그런 식인데 지금으로서는 우리나라에서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뭔가 하면은 저런 걸 주고 사가지고 하고 또 뒤에 가서 말씀드렸지만은 집을 아예 외부에서 들어오는 이런 걸 차단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게 나온다 한번 보죠. 보면은 지금까지도 나는 이 집에서 힘든 생활을 하고 있다. 고통스러운 내 몸을 정상으로 유지하려고 애쓰느라 14살짜리 딸아이와 소파에 앉아
한 번도 제대로 놀지 못했다. 놀지도 못했다. 내 몸은 항상 벌벌 떨려 보름 동안을 거의 매일 밤 2시간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아, 그렇죠. 그 똑같은 거예요. 저게 내가 왜 저걸 하는가 하면은 그 내가 알던 그 교수님도 내한테 그래 이야기했어요. 네. 밤에 잠을 2시간도 못 잔대. 아, 그런 잠을 못 자니까 결국은 이게 우울증이 되고 그, 예, 예. 피해망상증이 되는 거예요. 네, 네. 나는 하루 24시간 동안 내내 수면 부족과 피해망상증으로 몇 시간 동안 울기도 했다. 아, 자기가 적었더니 지금 실제 이야기고 보십시오. 나는 인간이 만든 전자기 주파수와 마이크로파 방사선에 노출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공부하기 위해 찾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조사하고 있다. 이 자기가 실제 연구하는 거예요. 예. 그 대부분 사람들이 뭔가 하면은 이게 어디 가서 해결도 안 되고 그 지난번에 보면은 그 극단적인 어떤 선택을 하고 하는 것도 뭔가 하면은 병원에 가서 의사가 이걸 모르는 거죠. 예. 이거 보십시오. 우리 모두의 머리 위에 계속 늘어나고 있는 중계기 안테나와 눈으로 볼 수 없는 무선 정보망에 관해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예. 하지만 지금은 정보도 부족하고 이해도 충분하지 못하다. 그렇죠, 보십시오. 그 이분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바로 이거. 예. 이 파에 대해 가지고 네. 이 저 마이크로웨이브 파, 그다음에 그 저주파 이런 분야에 예. 이게 인체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말이에요. 예. 거의 뭐 고압선이라든지 또 그 라디오, TV, 마이크로웨이브, 휴대폰 이런 데 쓰는 것들이 과연 어떻게 자기가 이제 공부하는 게 있어요. 예. 그래 지금 제가 지난번에 알던 교수님은 내한테 그런 이야기도 내가 해줬어요. 러시아에서 이런 걸 잘 알고 있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 것도 알고 그분도 공부했던 거지 자기가. 예, 예. 그 보면 과거에 나는 무선 통신 안테나 종류를 구별도 못했을 뿐만 아니라 캐나다 산업안전 규정이나 보고서와 같은 것은 들어본 적도 없었다. 나는 캐나다의 환경, 산업, 보건 등 관련 부처나 의사협회 등 어느 곳으로부터 10개의 중계기 안테나 1.8m 아래의 삶이 안전하다는 것을 들어본 적이 없다. 네. 자기가 나중에 이제 살고 우리 캐나다에서는 어떤 일을 하는가 보니까 네. 캐나다 역시 마찬가지로 저걸 안 하다는 거 아니에요. 우선 캐나다의 환경, 산업, 보건 등의 관련 부처가 이것이 안전하다 안 하다도 말도 없다는 지금 우리나라 똑같은 거죠. 지금. 네. 보십시오. 그런데 또한 어느 누구도 이러한 삶이 안전하지 않다고 말한 적도 없다. 지금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2024년이 됐는데 이게 괜찮고 안 괜찮고 얘기도 없고 예. 지금 오늘 보니까 저게 나오대요. 가습기 살균제 문제. 예, 예. 무죄 받고 뭐 하는 거죠. 그게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러고 예, 있잖아요. 예. 그거 다 뭐 나라가 잘못한 거예요. 지금. 국가가 잘못했는데 그렇죠. 지금 뭔가 하면은 가해자한테 지금 계속 덮어씌우고 있거든요. 예, 예. 가해자가 무죄니 유죄니 뭐 이런 거 지금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 우리가 모르면은 지금 말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과학 기술이 발달하고 그 과학 기술을 지금 우리가 이용하고 있는 이 시대에 예. 문제는 뭐냐? 본인이 공부를 해가지고 예. 본인 생명을 본인 건강을 지켜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내 몸이 안전 여부에 관한 진실을 말해주고 있다. 그 말은 뭔가 하면 지금 내 몸이 이게 안전하지 않다는 거 아니에요. 예. 안전하지 않은 걸 말해주고 있다. 이 사람은 거의 우리한테 중요한 정보를 지금 자기 몸을 실험을 해서 알려주는 거죠. 예. 그렇죠. 그래서 훌륭한 판결을 위해서는 내 몸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예. 그 제가 이제 우리나라도 한번 봤어요. 조사를 해요. 아. 우리나라에 하는 정보통신부에서 과연 뭐 하나 예. 보니까 이런 것들을 조사를 하더라고요. 하는데 그걸 보십시오. 우리나라는 바로 집 위에는 잘 안 세우잖아요. 아파트에 옥상에다가 예. 다시 위에다가 거리를 두는 거예요. 거리를 두고 근데 캐나다의 그쪽은 뭐냐면은 바로 집 위에다가 예. 저걸 세워 놓으니까 저런 사람이 나오는 거지. 예. 그리고 여기에 조사하는 걸 내가 유튜브로 봤어요. 보니까 예. 여기에 보니까 저게 있더라고요. 그 YTN 사이언스에서 예. 뭐 다큐 에스라 해가지고 어떻게 하냐 보니까 근데 이분들이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 인체 구조가 대략 2m 이내고 보니까 뭐 1.1m, 1.5m, 1.7m를 기준으로 해서 각각 6분간
측정하는데 하면서 6분간 측정하니까 안전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나는 저것도 우리나라에서 지금 다시 봐야 되는 게 이게 왜 정보통신부에 있는 연구원에서 예. 전파의 연구원에서 이게 인체에 안전한지 안 한지를 이 사람들은 주로 뭐 하던 사람들은 저거예요. 자기들이 전자파 이게 뭔가 무선 통신 안테나를 세웠을 때 네. 이것이 피해를 주나 안 주나를 자기들이 지금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가지고 공장에서 꿀뚝에 연기가 나올 때 공장에서 연기 나오는 연기를 배출하는 사람이 이것이 피해를 주나 안 주나 하는 거예요. 이건 네. 지금 내가 볼 때는 환경부에서 예. 빨리 이 업무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고 예. 또 여기에 또 하나의 문제가 보니까 저 같아요. 6분간 해가 뭐하냐 이거지. 그 밑에 그 아래서 하루 24시간 사는 사람이 있는데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하루 24시간 사는 사람이 있고 제가 볼 때는 이걸 방송을 보면 우리 정부에서 빨리 이거를 그 지금 그 환경부 소관으로 이걸 가지고 예. 우리 인체 또 자연 생태계에 이측 보면 자연 생태계 피해도 많이 나와요. 예. 그걸 해야 되는 거죠. 보십시오. 그다음에 예. 여기 보면은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나는 주변 사람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에 대해 드러내놓고 불쾌감을 주지 않았다. 보십시오. 버스 안에서 승객 절반이 문자를 보내거나 통화를 할 때 발생하는 무선 주파수 신호가 내 몸이 견딜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고 해도 나는 버스에서 내리지 않았다. 근데 이게 뭔가 하면은 버스에서 여러 사람이 전화를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버스에 탄 사람들이 받는 이게 전자파가 다른 모양이에요. 예. 그 우리 또 그 뭐라 하나 간접 해변이잖아요. 예. 아. 그래서 내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제가 알던 그 교수님은 학교에 스쿨버스를 타고 다녔는데 예. 스쿨버스를 못 타겠더라 이거지. 그 정도로. 타니까 스쿨버스를 같이 교직원 버스를 같이 타니까 그 교직원 버스에서 마치 자기의 누군가를 전자파를 쏘가지고 자기를 아프게 하는 아. 공격하는 것처럼 느끼는 거예요. 예. 그 자기가 나중에는 뭐 했느냐. 이분이 저걸 했어요. 자기 차를 운전할 만큼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운전하지 못하니까 기사를 데리고 예. 자기 차를 기사 데리고 좀 다녔다. 멀리까지. 지방 캠퍼스까지 다녔다. 근데 여기 보니까 저 다르더라고. 저도 보니까 이게 이 다큐에 나오는 건데 예. 그냥 휴대폰도 이게 휴대전화 평상시에 나오는 전파하고 통화 연결 시 나오는 전파하고 통화 중에 나오는 거하고 이동 중인 거. 근데 내가 이 방송국에서 저걸 잘못 그렸어요. 그 그래프 크기를 잘못 그렸는데 이동 중에는 보십시오. 0.1에서 1.06 나오잖아요. 예. 훨씬 크잖아요. 다른 거는 앞에 0.7, 0.24인데 0.27, 0.24인데 예. 지금 보시면 1.06 아니에요. 이동 중일 때. 예. 막대기가 좀 길어야 되지 저게. 그렇지. 잘 못 그린 거지. 그 우리가 이동 중일 때 훨씬 센 전자파가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 저거는 뭐 자기들이 관측했으니까 정지 상태에서 통화 중일 때하고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그 느끼는 것도 똑같은 거죠. 그 아는 교수님 느낀 게 뭔가 하면은 버스를 타고 버스 안에서 다른 분들이 전화를 걸면은 평소에는 안 느끼는 것들이 아. 느낀다는 거예요. 그 분명하게 우리한테 이런 지금 전자파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있고 야.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이 관리를 하기는 하는데 예. 이게 이 정보통신 쪽에서 자기들이 전파를 보내기 위해서 관리를 하는 쪽이고 거기다 6분간 해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 그러게요. 여기 사는데 보십시오. 또 장시간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있거나 키보드를 사용하는 것에도 거리낌이 없었다. 와이파이가 나오는 방에서 장시간 있으면은 다리가 따끔거리고 감각이 무뎌지는 느낌도 없었다. 아. 근데 지금 느낀다는 거야. 예. 무선전화나 휴대폰을 사용하면 속이 미식거리기나 손에서 팔까지 이어지는 날카로운 통증도 느끼지 않았다. 아. 그러나 지금 나는 느끼고 민감하게 반응한다. 야, 이게 지금, 이게 이제 유전적으로 이분들이, 근데 이게 병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술 못 먹는다고 예. 병이 아니잖아요. 네네. 술 한 방울 못 먹는 사람은 그 사람은 그런 유전적인 정상이 네. 똑같은 예. 정상이에요. 예. 예. 3개월 전만 하더라도 나는 중계기 안테나 가까이에 서 있는 것에 관해서 무관심했다. 그곳에서 벽에 기대어 있거나 방에 깔린 전선 가까이 또는 지하실 위층 마루에 누워 있는 것에 신경 쓰지 않았다.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게 하면은 아주 몸에 이제 이상이 생긴다. 예. 이웃집 와이파이나 무선 전화기 본체에서 발생되는 전자파들이 벽을 통해 전해지면 어떤 영향을 주는지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아. 근데 이게요, 지금 이걸 방법이 있더라고요. 자기 아파트 앞에 예. 중계기 안테나가 있거나 이럴 때 말입니다. 그 중계기 인접 아파트 전자파를 측정해가지고 차 앞에 필름을 예. 이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차 앞에 페인트가 있어요. 오. 저걸 페인트를 칠하면 예. 이게 덜한 모양이에요. 우리도 지금 여기도 지금 우리 어디 가면 아파트 가면 자기 집에 이거 지금 여기 저기 있거든요. 그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이게 아, 예, 예. 된다고요. 예. 그 와이파이 애널라이저 하면은 지금 여기에 와이파이 신호가 네. 우리 집 말고 옆집에서 들어오는 거 다 알아요. 예, 예. 그런데 이게 과민증이 있는 분들 또 옆집에서 센 게 들어오는 집 사람들 있잖아요. 예. 관측해가지고 문제가 된다 싶으면은 벽에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네. 바로 저런 페인트를 칠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창문에다가 저런 식으로 저걸 하는 거죠. 창문에 이제 저기다가 필름을 깔면은 예. 칠하면은 이게 이제 들어오는 전자파를 흡수를 해가지고 네. 얼싱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아. 아마 저것을 제가 볼 때는 지금 일반인들도 해야 되지만은 예. 공공 건물 있잖아요. 아, 학교 학교. 같은데. 아. 학교라든지 구청이라든지 특히 양로원이라든지 이런 데서 예. 먼저 해가지고 아, 그러네요. 저런 시설을 만들어 줘야 돼요. 예. 특히 어린아이들한테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네. 특히 내가 볼 때는 지금 보육원이나 유치원이라든지 예. 유치원, 보육원 이런 데서 지금 이거는 국가에서 지금 쓸데없는 돈들 예산 버리지 말고 네. 이걸 지금 다 시설 설치해가지고 알려줘야 되고 근데 지금 보십시오. 뭐 저런 식으로 옆집을 통해 막 들어오고 하는 거지. 네. 들어오고. 여기 보면은 나는 이때 이 사람이 이게 나는 전기 민감, 전기 과민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아마 지금도 이 방송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은 아마 이런 말 들어볼 거예요. 중계기 안테나가 무엇인지 그리고 10개의 중계기 안테나 1.8m 아래에서 당하는 삶의 피해에 관해 아는 의사를 찾기 위해 몇 시간씩 전화하지 않았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의사들은 예. 자기들이 의학을 배울 때는 이걸 못 배웠거든. 예. 지금도 의과대학에서 그렇죠. 안 모를 거예요. 지금. 예. 의과대학에서 그래서 제가 의과대학에서 지금 이런 책들 말입니다. 예. 아는 분들을 공부를 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 거죠. 예. 근데 보십시오. 내가 말하는 것을 이해하고 내게 좋을 만한 처방을 내릴 수 있는 몇몇 사람들을 겨우 찾아내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 비행기 표를 사고 발품을 팔았다. 아. 참. 완전 혼자서 공부해가지고 예. 이 보십시오. 이런 됐습니다. 그래서 뭐 3개월 전만 하더라도 잠을 자기 위해 집안에서 9일 동안 이방저방 6곳을 헤매지 않았다. 왜냐하면 냉장고를 제외한 모든 가전제품의 플러그를 빼고 와이파이와 무선전화를 꺼버린 후에도 이웃집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벽을 통과하여 내가 자려는 곳에 스며들기 때문에 집에서도. 집에서 다 집에 있는 모든 전기제품을 다 끄고 와 있는데 그 냉장고는 끌 수가 없어서 안 껐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걸 할 때 결국은 뭔가 하면 저분이 바로 페인트를 칠하든지 예. 뭘 해야 되는. 그 여보면은 이것도 저걸 안 팔아. 나는 저 에코 와이파이를 좀 샀으면 하는데 이 에코 와이파이를 이분이 개발했어요. 네덜란드에 있는 거. 네덜란드에서 닥터 완 루그 샤든가 뭐 이런 사람이 이걸 개발해가지고 이게 파장이 좀 다른 모양이에요. 근데 저걸 우리나라에도 저런 걸 개발하든지 아니면은 수입이라도 하면은 예. 네덜란드에 가서 하나 사오든지 저게 밤에 불면
이게 불면을 일으키는 거지. 와이파이 같은 것들이. 네. 근데 과민증이 있는 사람은 심하지요. 근데 과민증이 없는 사람도 예. 그 저걸 하는 거지. 조금 피해를 당하는 거지. 예. 모를 뿐인 거지 피해는 당하고 있는 거. 그게 이제 그게 뭐냐? 당뇨라든지 네네. 고혈압이라든지 예. 이런 거 가는 거지. 예. 그래서 그 여기 보면은 뭐 이를 겪기 전에는 무슨 기계가 주는 혜택만 알고 있었다. 예. 그러면서 EMF 솔루션 그 외국에 좀 캐나다만 하더라도요. 그런 게 많은 모양이라. EMF 솔루션 이거는 뭐냐면 저거예요. 전자파 위험성을 알리고 전자파 측정기 차단 용품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그런 곳이 있는 거예요. 네. 그저 일본 저거는 뭔가 하면 여기 책에 보면은 어디로 연락하면 된다는 게 나와 있어요. 캐나다에. 예. 그 다음에 얼스캄인가 뭐 저거는 전자파 차단용품 판매하는 거지. 네. 우리나라도 좀 이제 저런 게 있죠. 예. 쉴드 그린 같은데. 그 다음에 네. 아까 보십시오. 마그다하바스닷컴. 저게 뭔가 하면 마그다하바스 교수가 이제 자기가 저걸 만들어가지고 웹페이지를 만들어가지고 예. 전자파 관련 연구 결과 및 정보 공유. 네. 그 다음에 WEEP 이니셔티브. 캐나다 국민들에게 전자파 위험성을 알리는 과학정보 제공.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일렉트로 센시티비티 소사이어티. 그 전자파 위해성을 우려하는 사람들의 모임. 우리나라도 제가 듣기로는 지금 그런 과민증이 있는 분들이 뭐 얘가 블로그도 만들고 했다는 이야기 들었는데 예. 저한테 전화 온 그 과민증 있는 분이 근데 그 블로그 어떤 건지 잘 모르겠어요. 제가 safelivingtechnology.com 보십시오. 전자파의 위험성을 알리고 가정에서 전자파를 측정하고 차단하는 용품과 서비스 제공. 예. 그 다음에 뭐 큐링크 이게 뭐 공명 효과로 신체의 주파수를 외부원과 맞춰주는 용품 판매. 우리 지난번에 왜 그 저거 봤잖아요. 그 뭐야 그 무슨 공명 현상 있잖아요. 예. 그 슈만 공명. 네네. 슈만 공명 그거하고 우리 몸하고의 밸런스가 안 맞을 때 그거 이제 우리가 인공 전자파 때문에 우리 원래 자연에서 우리가 가져야 하는 그 슈만 공명하고 예. 안 맞는 거를 예. 맞게 해주는 그런 것도 하는 모양이에요. 저도 저걸 잘 모르죠. 저거. 네. 저게 다 책에 쓰면 그 다음에 가우스 메타, 그 다음에 전자 스모그 메타 이런 걸 팔더라고요. 등에 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다. 우리가 문명의 이익이라고 믿어왔던 기술로부터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받는 이야기를 나는 들어보지 못했다. 지금 문명의 이익이 때문에 우리한테 받는 게 우리가 모르지만은 엄청난 거죠. 근데 그거 보십시오. 무선 기기는 우리 생활에서 오로지 유익하고 해로운 것은 전혀 없으며 방출하는 마이크로파 전 방사선은 볼 수는 없지만 인체가 수용할 수 없는 수준을 넘지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네. 그 지금 넘는다는 거예요. 네. 근데 그 넘는 것도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네. 그 과민증을 느끼는 사람들. 근데 과민증을 느끼는 사람들이 그게 문제가 뭔가 하면은 치료해주는 사람들, 의사들이 알고 당신은 지금 전자파 과민증이 되니까 여기서 살기 위해서는 생활 습관을 바꿔야 된다. 예. 사는 장소를 바꿔야 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제가 그때 이제 그 TV조선에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제가 전문가가 없으니까 예. 의사도 없고 예. 자기들이 그 방송국에서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걸 봤고 예. 그 이제 문제가 있으니까 전문가라고 없고 하는데 마침 책을 번역해가지고 예. 이런 사람이 있으니까 저를 찾아낸 거죠. 면목동에 예. 가서 보니까 그분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문제가 뭔가 하면 병원을 갔다 오면 말입니다. 예. 병원에 가니까 MRI 찍고 뭐 별걸 다 해가지고 갔다 오면 질병이 더 심해져. 민감. 그것도 전자파니까. 더 나쁘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문제가 뭔가 하면은 아. 야 희망이 없구나. 극단적 선택하는 사람들이 문제가 뭔가 하면 희망이 없고 네. 더 이상 이게 불치병이다 이게. 예. 예. 그렇죠. 불치병인데 그 불치병이 자기가 이겨나갈 수 없는 그게 되니까 완전히 우울증부터 해가지고 예. 예. 포기하게 되는.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제가 볼 때는 빨리 제일 좋은 거는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또 다른 나라에서는 말이에요. 이 증상이 있는 사람을 장애인으로 분류를 해가지고 예.
특별히 저걸 해줘요. 우리나라 그 장애인법에 들어가 있어요. 예. 전자파 과민증이 하나의 장애인 분류로 들어가 있다고. 예, 예. 근데 우리나라는 이걸 장애인도 분류를 안 하고 희망도 없고 의사도 모르고. 네. 그러니까 이제 겨우 봐요. 비행기 타고 아는 사람 찾아가고. 예, 예, 예. 보십시오. 그렇게 생각했다. 하지만 나는 3개월 전 기습 공격을 당했다. 중계기 안테나에서 나오는 마이크로파 방사선으로 인해 나의 인생은 완전히 망가졌다. 나는 지금 새로운 집을 구하고 있다. 이번에는 집의 위치, 크기, 가격, 스타일보다는 근래에 알게 된 전자파를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는 사실에 봉착했다. 지금 보십시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네. 빌딩 인스펙션, 홈 인스펙션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걸 해가지고 여기에 사람이 살아가는데 저기에 뭐 라돈부터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라돈, 인공 전자파, 층간 소음, 그죠? 실내 공기 문제, 예. 환기 예. 이런 것들을 다 조사를 해야 되는데, 예. 그다음에 수돗물 뭐 있잖아 이런 것들 다 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제가 그 동안에 몇 년 동안 저 빌딩 인스펙션 제도를 해보려고 예. 했는데 뭐 제가 저 학교에 쪽 있고 해가지고 별로 그걸 못했는데 앞으로 지금 대학 연구소하고 조인트로 말입니다. 예. 그리고 우선 내가 볼 때는 학교부터 해야 돼요. 요. 학교에서. 중고등학교,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런데. 초등학교. 아. 교장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예. 교장 선생님이 나서가지고 우리 학교에 정말 애들한테 예. 문제가 없느냐. 예. 그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해법이 있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 제일 좋은 거는 뭔가 하면은 전자파의 해법은 뭔가 하면은 차단을 해가 땅에 얼싱시키는 네. 선을 연결하면 돼요. 예.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하는 곳도 있고 하니까 지금 빨리 해야 된다는 거죠. 보십시오. 항상 이 사람 마지막 하는 말이 그래요. 항상 깨어있길 바란다. 당신의 선택과 당신에게 영향을 주는 타인의 선택에도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지금 깨어있지 않으면은 후에 엄청난 대가를 치를 수가 있다. 예. 지금 이게 다 문제예요, 이게. 바로 이 책에 나오는 거예요. 예. 이 책에 전자파 침묵에 보면 나오는 것들이 휴대폰, 중계기 안테나, 스마트 메타, 송전선, 라우터, 무선 전화, 베이비 모니터, 그 외에 우리가 쓰는 무슨 컴퓨터 뭐 이런 것도 다. 예. 우리가 지금 그 오늘 이 방송을 듣으신 분들 또 그다음에 또 특히 학교의 교장 선생님, 나는 예. 제일 강한 거는 뭔가 하면 시장님도 좀 보고 예. 또 그 교육감, 예. 특히 우리 교육감 이런 분들이 자기 그 관할에 있는 학교들 있잖아요. 예. 이걸 우리 돌봐야 된다. 다른 거 돌볼 것보다도 막. 네. 예. 그렇게 해서 학생들에게까지도 이런 이제 내용들을 알려주게 되면 어린 시절부터 전자파에 대한 어떤 인식이 좀 달라질 것 그렇죠. 같네요. 그러기 위해서는 또 이 선생님들한테도 이런 그쵸. 교육들이 좀 잘 되어져 가지고 네. 학생들한테 또 전달시키는 그쵸. 그런 과정들도 많이 필요할 그쵸. 것 같네요. 실제로 뭔가 하면은 음. 그 시장, 교육감, 교장 예. 이런 결정권이 있고 또 예산을 쓸 수가 있고 돌봐야 할 책임이 있는 분 알기 전에 말이죠. 예. 학생들이 알고 예. 학부모가 알고 아, 예, 예. 시민이 알고 국민이 알면은 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은 지금 이런 책 보면 그런 이야기 나와요. 예. 모든 지금 인구가 지금 모든 국민이 모든 시민이 지금 이 피해를 당하고 있는데 예. 이런 사람은 일종의 뭔가 하면 카나리아라는 거지. 네. 한광의 카나리아처럼 먼저 느끼는 거지. 예, 예. 심각성을. 예. 그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제가 그 아는 교수도 그분도 그걸 느끼고 저한테 얘기를 다 해줬고 하니까 내가 이걸 외국 예, 책을 예. 받아가지고 예. 공부를 해가지고 네. 번역을 해가 알리려고 노력을 하고 예. 노력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말고 지금 보십시오. 자꾸 돌아가신 분한테 내가 미안하지만은 예. 그 개그우먼 박지선 씨 같은 분도 다 이거예요. 아. 극단적 우리 언론에 나고 막 그런 사건이 나고 그 말고 여기에 보면은 운동 선수들 갑자기 돌연사 하는 것들 예. 젊은 운동 선수들 돌연사 하는 것들 예. 다 이게 나오잖아요. 네네네. 왜 돌연사를 하느냐?
왜 젊은 사람들이 그것도 운동을 잘하고 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돌연사를 하느냐? 예. 심장에 문제를 일으키고. 예. 왜냐하면은 우리 전자파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가 어디냐? 심장과 뇌라는 거예요. 예. 예. 여기서 우리 공명을 일으키고. 그런데 아마 이 문제를 꾸준히 내가 이야기를 하지만은 이게 그 모든 분한테 빨리 이 문제를 우리가 막으려 그러면은 여러 사람들이 알리고 예.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힘을 발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이 영상을 좀 구독자분들께서 공유를 여기저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많은 분들이 이런 내용들을 좀 이해를 하고 우리 집에서부터 이 전자파로 인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문제가 많이 있으니 전자파 차단을 위한 노력들을 또 해야 되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50대, 60대, 70대, 뭐 80대 이렇게 다 좀 연세 있는 쪽인 분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건강상 그 나이가 되면 이제 조금씩 나빠져가는 그런 상황인데 거기다가 전자파까지 들어오게 되면 그래서 이 각종 그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기저질환 플러스 전자파니까 전자파 차단이라도 또 해보시는 것도 그렇죠. 좋지 않을까요? 방법은 있고. 예.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꾸준히 우리 닥터 한스 TV에서 이걸 알리고 예. 그런 점에서는 닥터 한스 TV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거지. 네. 우리나라에 그 많은 환경 단체들이 있지만은 예. 이걸 얘기해주는 단체는 없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우리가 이걸 꾸준히 좀 알리고 그러고 많은 분들이 알아야지. 그리고 예. 실제로 거의 제가 이제 있던 사람들은 뭔가 하면은 저 없는 이야기를 만든다 아니에요.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예. 과학적 근거가 있고 예. 그러다가 가끔 텔레비에도 이런 방송을 하더라고요. 과민증 현상에 있는 걸 방송하더라고요. 아. 근데 그 방송 자체도 한 번 그 기자분이 아마 방송국에서도 이게 중요하다 싶어가지고 방송을 하는데 이 뒤에 이런 그런 정치적인 어떤 단결이라 할까. 결정권자한테 돌아가지 않으니까. 예. 그냥 방송 1회로 끝나요. 우리나라에 아마 한 10년 전부터 이런 그 일종의 기현상으로 지금 보고하는 거예요. 이런 일도 있다. 뭐 세상에 이런 일이. 그 세상에 이런 일이 아니고 예. 우리가 다 지금 피해자예요. 예. 예. 점점 더 전자파는 또 증가하고 있고. 그렇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내용들 보면 이제 뭐 교수님은 책을 번역을 하셔서 이렇게 이제 저희들은 이제 알고 있는데 이 책을 쓰신 분의 그 얼마나 많은 그 참고 문헌을 그렇죠. 가지고 준비를 했는지를 좀 보니까요. 엄청나죠? 제가 이렇게 참고 문헌을 많이 가지고 쓴 책은 처음 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이만큼이에요. 이만큼. 그 여기에 전체 와. 이 책에 예. 원서가 거의 한 600페이지 되는데 그 중에 한 150페이지가 저거예요. 여기도 있고 이거는 이제 예. 상근에 그렇고 이 네. 하원도 똑같다고요. 엄청난 자료예요. 예.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뭐 진실을 말해주고 그렇죠. 진실을 있다라고 말해주고. 저는 예. 예, 그래서 정말 뼈저리게 느껴서 조심을 해야 되고 또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가야 되고 또 어린 그 우리 학생들 고등학교 초등학생들한테 예, 이런 것들에 관한 정보들을 또 알려주고 하는 것들을 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뭐 교수님 계속 방송 출연해 주셔서 이 내용들 해 주시면 계속 뭐 저는 내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질문 들어오신 분은 뭐 예. 아까 그 오늘도 여전히 신미영님, 더 트루님, 그 다음에 이현정님 이렇게 와주셔서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무엇보다 저희들한테 이런 일깨움을 해주시는 박석순 교수님께 너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책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보이지 않는 무지개 상권, 하권 이렇게 두 권이 이렇게 있고요. 오늘 이야기 들은 이 전자파 침묵의 봄이라고 하는 이 책에 이제 나오는 내용들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안내를 좀 해드렸습니다. 다음 주에도 또 교수님께서 이 시간대에 오셔서 또 여러분들께 또 새로운 내용을 알려드릴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교수님 마지막으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예. 예, 한 말씀. 오늘은 이제 실화를 이제 하나 들려드렸는데, 제 이 실화는 책에만 있는 실화가 아니고, 실제 제가 직접 이 실화를 예. 생생하게 들었고, 예. 또 우리가 가끔 그런 것들을 실제로 이제 제가 지난번에 TV조선에 나가서도 봤고, 예. 또 여러 사례들 나타나고 있는 현상이 네. 그냥 이상한 현상, 아주 그 기현상이 아니고 예. 실제 우리가 보고 있는 현상이고, 예. 그러니까 이걸 뭐 해야 되느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알리고 예. 정치적인 힘을 모아가지고, 네. 그래서 이제 결정권자한테 이것을 도우도록 하고, 예. 그 제가 볼 때는 과학적 진실과 네. 일어나는 현상이 네. 100% 확실하니까 예, 예. 하나의 의심 없이 국가와 우리 국민의 건강을 위해 가지고 예. 그걸 하고, 그렇다 해가지고 그럼 무슨 통신 기술을 쓰지 않다, 그게 아니에요. 네, 네. 그렇죠. 우리가 알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이걸 제대로 모르니까 가습기 살균제 같은 사건이 나고 나서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우리한테는 중요한 거는 지금 우리가 생존하기 위해서, 건강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지식이 필요하다. 예. 그 말씀을 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기. 알겠습니다. 교수님 오늘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